안녕하세요. 타임즈 읽어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페이스북의 그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는데, 지금 쟁점이 있죠. 자, 이 사진은 지금 페이스북 내부에 어떤 그 일종의 이제 청렴, 우리나라도 요즘에 청렴에 대한 이야기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페이스북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Civic Integrity Team이라고 나와 있죠. 자, 원래 인테그리티 하면 정직함, 뭐 성실함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Civic, 즉 시민 정직 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그런 가짜 뉴스를 팩트 체크하고 또 그런 그 알고리즘에서 좋은 것이 노출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제 거르는 역할을 하는 팀인데, 이 팀에 대한 그 어떤 내부 고발자가 이제 지금 청문회를 하면서 지금 이 쟁점이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자, 쟁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그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만약에 제가 타임즈를 읽어주는 남자를 했다 그러면 타임즈와 관련된 그 많은 기사들이 연관 검색으로서 그런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끼리끼리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것이 클릭률이 높잖아요. 이왕이면 착하고 선한 것보다는 자극적인 것이 클릭을 한다는 것은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제 우리나라의 카톡과는 달리, 우리는 이제 카톡으로 메신저를 하지만 전 세계 지금 사용자가 29억이라고 그래요. 29억. 예, 페이스북의 자매회사인 뭐 인스타그램, 왓츠앱 이런 것들이 인류의 거의 2분의 1이 사용한다. 29억이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의 입장에서 보면은 기존에 이제 언론사도 있는데 이 언론사 역할을 페이스북이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치가들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잖아요.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정보의 교류 차원에서 이런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쟁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엄격한 잣대를 꼭 대야 되는가? 전 세계 29억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엄격한 잣대를 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카톡을 쓰는데 지금 또 페이스북에 한번 접촉 오류가 5시간 생겼잖아요. 그래서 트위터로 막 대거 이동했다고 했는데, 이런 소통이 안 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보면은 광고가 안 되고, 이런 플랫폼이라는 것이 오히려 5시간 동안 멈춤으로써 우리 백성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이었다, 이런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주가가 5%가 주가가 내리기도 했고. 자, 2018년도에 페이스북이 알고리즘을 바꿨습니다. 사용자들끼리 공유나 좋아요 게시물이 인기 있는 것 끼리끼리, 즉 현재처럼 정보의 이제 확장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집단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끼리끼리가 더 강화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내가 불편한 진실,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내가 회피하고 싶은 거, 이런 걸 하고 싶지 않고 내 입맛에 맞는 걸 좋아요, 이런 이야기만 나오도록 알고리즘이 지금 개편됐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 2021년 1월 달 미국의 의회당 사건, 사회 갈등 문제가 지금 내부 불만이 표출되었죠. 왜? 트럼프의 그 투표가 부정 사건이다, 부정 투표라고 이제 거짓 그런 뉴스가 페이스북에서 올라가니까 사회 갈등이 나면서 초유의 사태인 미국 의회가 점거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 페이스북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회사든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상품을 파는데 좋은 걸 좋게 배치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무슨 문제냐 할 수도 있지만, 이거 상품 파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이미 29억이라는 인구가 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적 역할이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거기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자, 이 프랜시스 하우겐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데이터 엔지니어다. 그러니까 데이터 엔지니어, 즉 구글 그 플랫폼에서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2021년 페이스북의 내부 문서 수만 개를 증권거래위원회와 월스트리트 저널에 공개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 하우겐이라는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하시던데, 인터뷰를 보니까 CBS인가요? CBS 60미니트라는 그 다큐에 나와서 공개를 했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유튜브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분의 이름을 검색하면. 자, 이분이 결국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페이스북에 입사해서 지금 어떤 한직에서 근무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인테그리티, 아까 시빅 인테그리티 팀 이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직으로 대접받고 돈만 쫓는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그래서 페이스북 결국 이제 한직으로 쫓겨나고 자기가 중요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저기 쉽게 말하면 별채나 이런 한직으로 대접을 받고 돈만 쫓는 기업이 되었더라, 페이스북이.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자정 능력이 부재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도 왜 이제 학교나 이런 데 부정부패 방지법 이런 거 무조건 1년에 연수 꼭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그런 책임을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일부를 한번 발췌해 봤어요. 자, 페이스북의 이런 그룹의 레커멘데이션의 피처, 특징이죠. 피처, 특징. 이게 그룹에서 어떤 권장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라고 내부에서. 이런 권장사항의 특징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 레디컬라이징. 유저들을 레디컬라이즈라는 그 뭐랄까 급진주라는 뜻인데 급진주로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by 뭐함으로써 drive them 그들을 몬다는 거죠. toward 뭘로? 폴러라이즈란 말은 양극단으로 나누다 이런 말이에요. 양극. 우리가 그 극지방을 폴라 에어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러라이징 폴리티컬 그룹,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룹들을 양극단으로 공화당 또는 민주당 이렇게 양극단으로 몰고 감으로써 좀 극단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급진적으로 만든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이제 according to the journal,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기고를 했잖아요. 그런 저널에 이제 따르면 양극단으로 이제 모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좋은 것, 끼리끼리 아까 그 양극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자, 그래서 회사는 declined, 거부했다. 이 인테그리티 팀의 리퀘스트를. 그러니까 이 하우겐 씨가 한 일이 뭐였냐면,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였냐면, 인테그리티 팀의 리퀘스트를 했다는 거죠. 자정 능력에 대해서 정직한 팀의 그 요구죠. 정직하게 해야 된다는 건데, 끼리끼리 막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제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turn off the feature. 그래서 그런 특징을 turn off, 꺼버리려는, 끄기 위한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정 능력을 요구했다는 거죠. 근데 회사가 이걸 decline,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버즈피드 뉴스가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건데, 버즈피드 뉴스는 뭐냐면 검색을 해보니까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라고 해요. 2006년도에 요나 페러티가 설립했다. 사용자가 올리는 뉴스와 버즈피드와 제휴한 매체의 기사가 주요 컨텐츠로 노출되어 정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뉴스가 뜨는데 그 뉴스에 이제 이런 버즈피드 뉴스가 이제 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just weeks before the vote. 그래서 이번 투표 몇 주 전에 페이스북의 그 executive 실무 이사들이 되겠죠. 이사들은 change, 그들의 마인드를 바꿨고 agree to, 그래서 동의했다는 거죠. freeze, 멈춘다는 거죠. 얼어라 이 말이죠. freeze, 우리가 꼼짝마 이걸 freeze라고 하잖아요. 얼음 게임 아시죠? 얼음, 가만히 있어야 돼. political 그룹의 이런 recommendation, 정치적 이런 그룹의 recommendation, 이런 추천하는 거에 대해서 stop, 멈출 것을 이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초유의 2021년 1월 달에 미국 국회의사당 진압 난입 사건에 대해서 이런 명백한 정치적 그룹의 어떤 그 추천한 내용을 멈추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자정 능력을 요구했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래서 회사는 또한 트위크했다. 트위크란 말은요, 여기 보시면 트위크, 약간 수정했다. 그래서 뉴스피드를 약간 수정했다는 거예요. 뉴스피드는 또 뭐냐? 사용자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으로 페이스북을 접속하면 가장 처음에 보게 되는 화면 맞춤형 뉴스가 되겠죠.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 수정을 해서 make it less likely, 덜 하겠다는 거죠. 뭘? 사용자들이 see content that, 어떤 컨텐츠인데 알고리즘이 플래그 시켰다. 플래그란 말은 깃발이라는 뜻인데 동사로 쓰면은 둔화시키다.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약간 둔화시켰던 그런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덜 보겠다는 거예요. 뉴스피드를 약간 수정해서 끼리끼리,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 그런 그 뉴스 알고리즘이 가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이해 가세요? 알고리즘이 약간 좀 플래그, 좀 둔화시켰던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덜 라이클리니까 덜 보도록 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그런 그 컨텐츠를 조금 덜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약간 트위크, 수정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잠재적인 미스인포메이션, 거짓 뉴스라는 거예요. 이게 잠재적 거짓 뉴스를 계속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것끼리만 이렇게 노출시키니까 이것을 조금 트위크했다는 것입니다. 수정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one of several emergency, 그건 아주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break glass measure인데요. 유리를 깬다. 그러니까 우리 비상벨 같은 데 보면 유리로 이렇게 닫아놨잖아요. 그걸 깨고 비상시에 그걸 누르라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IT 용어라고 합니다. IT. 이게 이런 IT 용어에서 긴급 상황 시 발생했을 때 해당 유저가 임시 권한을 받아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라. 이게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은 designed by the integrity team in the run-up to the vote. 그러니까 이 run-up to란 말은 또 그 도움닫기란 뜻이에요. run-up이니까요. 준비 기간, 뭐 전 단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표 시작되기 전 단계에 이런 그 integrity team, 어떤 청렴팀이 디자인한 것이 뭐였냐면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현장팀에서 바로 수습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changed, 바꿨다는 거죠. 그런 안전 그런 디폴트를. 원래 디폴트란 것은 채무 불이행, 돈을 못 갚는 게 디폴트 상태인데 그런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in the run-up to the election, 선거나 투표가 다가오면서 이런 그 준비 단계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현장 문제를 바로 고쳐라. 왜냐하면 그들은 알았습니다. They were dangerous.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내부에서는 이미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하우겐의 이제 세네트 테스터모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의회 청문회가 되겠죠.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는 것이죠. 그게 테스터모니가 되겠죠. 테스터모니. 자, 의회 상원 이제 청문회에서 그 페이스북의 디렉터였죠. of policy communication. 그러니까 정책 그 커뮤니케이션의 그 디렉터, 이사죠. 이사였던 이분이 이제 레나 씨가 suggested, 제안하기를 이 하우겐의 이런 비평은 invalid하다. 즉 타당치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하우겐의 주장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녀는 work at the company less than 2 years, 2년도 안 됐잖아요, 경력이. 그리고 have no direct report, 직접 보고서도 없었고, never attend a decision point meeting, 그러니까 결정을 하는 어떤 중요한 미팅, 회의에서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with 누구와 함께? C 레벨의 그런 executive, 그런 이사들과 그런 미팅도 참여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알겠느냐 이렇게 퀘스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testified more than 6 times, 6번 이상을 그 testify, 그러니까 청문회 그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to not working on the subject matter in question, 지금 question, 의문시되고 있는 이 페이스북에 어떤 그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이런 주제 문제, subject matter, 이런 주제 문제에 대해서 not working on, 연구한 게 없었다, 연구한 게 없다 라고 이제 증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박을 한 거죠, 일종의 페이스북에서. 자, 트위터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차카바라티 씨는 말하기를 he did not agree with. 자, 트위터에 있는 이분은 말하기를 동의할 수가 없다. The practice of leaking, 이런 leaking, 이런 누수, 그러니까 누출시키는 거죠. 이렇게 발설, 누설, 이런 거에 대한 관행이 되겠죠. practice라는 것은 연습이 아니고 관행이라는 뜻이 있어요. 관행. 이런 관행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speak out, 다 말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in support of, 지지했다는 거죠. 뭘? 이런 포인트, 어떤 점에 대해서. 이 하우겐 여자가 raised, 제기한 어떤 점에서는 동의를 했다는 것이죠. at the hearing, 이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 내부 고발자 이런 관행, 이런 건 난 동의할 수가 없지만 이분이 하우겐 씨가 이제 이 여자분이 제기했던 어떤 점에서는 일부 동감은 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2 months after disbanding the civic integrity team. 그러니까 내부 그 고발자였던 이분이 이제 civic integrity 팀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 정직한 팀, 일종의 이제 청렴팀. 이것이 이제 disband, band가 무리인데 여기서 무리해서 없어졌으니까 disband, 해체시켰다. 이제 해체시킨 뒤 2개월 뒤에 이제 페이스북은 어나운스 선언했다는 거예요.
아주 샤프한 디렉셔널 시프트. 시프트라는 것은 이제 변형이 되겠죠. 체인지죠, 체인지. 어떤 변화를 선언했냐면 디렉셔널, 방향이죠. 어떤 아주 날카로운,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방향 전환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It would begin testing ways. 그래서 어떤 그 testing ways, 어떤 테스트하는 방법을 시작하겠다. reduce, 줄이겠다는 거죠. 뭘? The amount of political content, 정치적인 컨텐츠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 유저의 뉴스피드 altogether.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뉴스피드의 첫 화면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뉴스가 뜬다고 그랬잖아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뉴스피드의 정치적인 어떤 컨텐츠, 그런 그 내용을 좀 줄이는 것을 좀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 이게 아주 획기적인 변화가 되겠죠. 8월 달에는 the company said that 초기 그 테스팅 of such a change, 그러한 변화의 그런 테스팅은 among a small percentage of US user, 일단 미국 사용자들의 좀 작은 그 비율이 포지티브한 리절트를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긍정적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런 변화의 초기 테스팅의 결과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고, 그리고 and that it would expand, 확장시킬 것이다. 또 테스트를 to several other countries,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런 테스트를 한번 확장을 해보겠다. 자, 페이스북은 그래서 decline, 거부했다는 거죠. provide time, 타임즈에 제공하는 것을 뭘? further information, 추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 뭐에 대해서? 어떻게 그 proposed system, 그렇게 제한된 시스템이죠. 이렇게 reducing political content, 어떻게 그 정치적인 내용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제한된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정보는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페이스북이. 자, 그래서 주크버크, 마크 저커버크 씨가 이제 지금 페이스북의 창설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 프로그래머죠. 인터넷 사업가죠. 지금 84년생이니까 37살. 미국 뉴욕 화이트 플레인스 출신이고, 키가 171cm. 배우자 프리실라 첸. 하버드 대학교.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 기숙사에서 서로 소통하려고 만든 게 페이스북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behold, 홀이란 말이 이제 불려갔다는 거죠.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홀. to testify, 역시 이제 증언을 하는 것이죠. in front of, 뭐 앞에서? lawmaker, 국회의원, 즉 국회의원들 앞에서 이제 그 testify 한 거죠. 뭐 한 후에. Cambridge Analytical Data Scandal. 이게 뭐냐면 2018년도에 있었던 스캔들인데, 이것은 뭐냐면 2010년도에 그 personal data belonging to a millions of Facebook user. 이게 수많은 그 페이스북 사용자들에 속했던 이 개인정보 있죠? 이 개인정보가 be collected, 수집됐다는 거야. without their consent, 그러니까 동의 없이. 누구에 의해서? British Consulting Firm, Cambridge Analytica라는 영국 그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에 의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 광고의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이제 정보를 이용했다는 거잖아요. 2018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은 뒤에 세너터, 상원 의원들은요, 라운들리란 말은 둥글게란 뜻이 아니고 단호하게란 뜻이에요. 막이란 말은 이제 비난받았다. 뭐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뭐 때문에? asking uninformed question. 자, uninformed란 말은 인폼이 그 정보인데 정보가 없다는 것이니까 정보가 텅 비었다. 즉,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쉽게 말하면 잘 알지 못하는 그 퀘스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도 10월달 되면 항상 국회 그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때 국회의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준비도 덜 돼 있고 뭐 이런 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뭡니까? 캠브리지 애널리티컬 데이터 이 스캔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욕을 먹었다는 거죠. 준비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니들이 뭘 하냐 이렇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 다이나믹 이런 그 급진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The question asked, 그 질문 받아진 그 질문들은 뭐였냐면 a lot more informed, 더 많은 정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비해서 더 좋아졌다는 거지. 라고 누가 말했냐면 소피 창. 자, 소피 창은 누구냐? American Data Scientist and Whistleblower. 자, 휘슬을 부는 사람, 즉 내부 고발자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전에 이제 work at the Facebook site, integrity, fake, engagement.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가짜, 진짜 그걸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engagement, 그런 팀에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역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했나 봐요. 자, 이분이 이제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자, 초기 휘슬 블로우였죠? 이분은 페이스북에서 해고를 했네요. 2020년도에. After she criticized the company for 뭘 비난했어? 이 사람이 ignoring, 무시했다는 거죠. 이 플랫폼의 머니플레이션을. 자, 머니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이 페이스북의 플랫폼의 조작이 되겠죠. 조작. 근데 이 플랫폼의 조작을 무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난했기 때문에 잘린 거죠. by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정치적인 액터들, 그러니까 정치꾼들이죠. 정치꾼들에 의해서 페이스북의 이런 플랫폼이 조작됐다는 것을 회사가 왜 무시했냐, 이걸 비난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잘렸다. 자, the sentiment, 이런 감정들은 지금 점차 bipartisan 되고 있다. 그러니까 by란 말은 두 개란 뜻이잖아요. 두 개. 그러니까 party는 정파적인, 두 개 정파적으로 되고 있다. 감정이.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으로 지금 나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당에서 콜포 요구하고 있기를 더 regulatory oversight, 페이스북에 대해서 규제하는 그러한 oversight, 슈퍼비전이죠. 감시 감독. 그런 감독, 규제 감독을 좀 해야 된다라고 두 정당이 양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요. real from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낚시할 때 릴 있죠. 그 real from이라는 것은 뭐뭐로부터 충격에 빠지다. 많이 나왔던 표현이에요. 자, 지금 그 최근에 그런 레버레이션, 이런 폭로죠. 이런 레버레이션, 그 내부 고발자 이런 폭로로부터 지금 충격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appear to be 뭐 하게 보이냐면 reassessing, 재평가하고 있다. 이 product decision, 상품 결정을.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상품 결정, 즉 어떤 회사로서의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런 디시전을 재고하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 It has begun conducting, 그래서 시작하고 있는데 conducting, 수행한다. 뭘? reputational review죠. 그러니까 평판이죠. 평판에 대한 리뷰도 한번 이렇게 실행해보고 새로운 그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take a step to,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거죠. 어떤 조치? restrict, 제한한다. 뭘? sharing of internal research, 그러니까 내부 어떤 연구의 공유 같은 걸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한다라고 이제 그 저널은 보도를 했다. 또한 pause, 멈췄다는 거죠. 인스타그램의 키드 프로덕트도 멈췄어요. 그러니까 논쟁이 됐었죠. 인스타그램을 10대들이 보고 내 몸매가 왜 이렇게 안 좋아?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멋진 것만 보여주다 보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은 멈췄다는 거예요. 왜? 그 인스타그램의 10대들의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내는 것을 멈췄다는 거죠. amid the fear라는 것은 이제 분노자들. 왜 분노했냐면 그 인스타그램의 특징이 뭐예요? 가장 멋진 모습, 나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걸 자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의 키드 프로덕트,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10대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10대들이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그 멋진 사진을 보고 자기 몸매가 나쁘다는 등 이런 해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멈췄다는 것입니다. 자, 이너 포스트, 어떤 포스트였냐면 게시글, addressing, 다루다. 페이스북의 그 스텝들을 다뤘던 그 어떤 포스트. 그래서 주크버크 씨는요, put the onus on. 자, put onus on 하면 어디에 대해 책임을 주다. 그래서 이 법률가들, 즉 국회의원들한테 책임을 부여했다는 거죠. 뭐함 책임, 업데이트 인터넷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자꾸 국회의원들, 니들이 인터넷 규제를 업데이트해라. 그러면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죠. 통신품위법이라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디센시라는 말은 품위, 양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신품위법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 그러면 그건 내 책임이야, 페이스북 책임이야. 그렇죠, 내 책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책임이 없다, 자유롭다는 거예요, 플랫폼은. 쉽게 말하면. 그래서 1996년 당시에 생겨났던 법이 바로 통신품위법인데, 인터넷이 막 생기면서 뭐 야한 것이 막 생기고 야한 그런 글도 막 쓰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규제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3자가 생산한 콘텐트, 정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야후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신품위법에 의해서 성장을 했는데 230조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는 거예요, 양당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수정 조항을 했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뭐 트위터 이런 거 멈춰졌잖아요. 가짜 뉴스를 자꾸 생산하다 보니까 트위터 계정을 박탈당해가지고 못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괘씸죄에 지금 걸렸단 말이야. 통신품위법을 개정할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니들이 인터넷 레귤레이션을 좀 업데이트해라. 특히 relating to 뭐과 관련된 일렉션, 선거, 그다음에 해로운 컨텐츠라든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그다음에 컴퍼티션, 경쟁,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통신 규제를 해라. 그렇지만 실제 드라이버 오브 체인지, 이런 변화의 드라이버는
커런트 현재 그리고 전 인플로이 이런 그 내부 고발자들이 촉발시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또 better understanding of the inner working 내부 작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죠. 이런 회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그리고 가장 그 potential to damage the business 이 사업을 손해를 주는 가장 잠재력이 뭐냐? point out the harm 그 해로움을 point out 직접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지적은 prefer to ignore 무시하기 쉬운 그런 무시하는 걸 선호하는 그런 해악들 이걸 직접 지적했기 때문에 이런 그 페이스북의 사업에 해를 줄 수 있는 이런 잠재력 이런 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부 고발자가 촉발시켰다. 이런 개혁은 이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